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서툴다, 인간관계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제 특이점이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제 남한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집착하는 성향이 누구한테나 이제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굉장히 이제 강한 사람들이 보통 인간관계를 힘들어합니다. 누가 이제 나한테 이제 처음에 호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거리를 확 갑자기 줄이려고 하거나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이제 막 이렇게 집착하거나 이렇게 되면 딱 물러나게 되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그게. 그런데 이제 상대는 이게 집착하는 게 워낙 이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집착하고, 물러나니까 더 집착하고, 나한테 뭐 서운한가? 이래갖고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물러나고,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결국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료나 친구나 지인, 다 이제 그런 식이면 집착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사람들은 참 내 마음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집착하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해주니까 굉장히 나를 이용하고 나를 버렸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나는 이용만 당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그 인간관계 때문에 더 행복해지려면 이런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집착을 일단 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살펴보면요. 유년기 부모한테서 어떤 이제 거절당한 경험 그런 것 때문에 불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런 집착형인 사람이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거절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있던 어떤 그런 이제 습관,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그런 경험치,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요. 우리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형인데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에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런 거. 좀 가까워진다 싶으면 더 잘해주고 상대를 막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봐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그러면 이번 주말에 만날까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이따 회사 퇴근하고 나서 우리 같이 머리하러 갈까 라든지 같이 저녁 먹을까 어디 내가 이제 맛집 알아놨는데 이런 식의 갑자기 가까워지려고 하고 집착하려는 경우. 내가 잘할게. 이걸로 이제 중무장하는 거죠. 난 정말 너한테 잘해줘가지고 너의 마음을 사고 너를 나의 절친으로 친한 동료로 정말 그렇게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집착인 거죠. 그런데 상대는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 건강한 거리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면 나하고 친해지겠지. 그리고 이제 상대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멀어지면 대체 왜 그런 걸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멀어져. 이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불안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회피형이 있어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거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기가 참 어려운 타입인 거죠. 그야말로 인간관계가. 어차피 가까워지면 저 사람 나한테 실망할 거야. 너무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나하고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거리 두는 거죠. 친해지지 말자. 상처 입지 않으려면 고슴 놓지 이런 거죠. 거리를 두고 난 상처 입지 않을 거야. 가까워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피형입니다. 근데 안정형이 있어요. 거절 당하더라도 금방 회복해요. 전 대표적인 안정형.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본인이 건강하고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친구한테 같이 저녁 먹을까? 그러면 야 요즘 나 바빠. 그러면 진짜 바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안정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 관계나 어떤 이제 연인 관계나 어떤 가족 관계, 여러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불안정형 애착형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안정형들은 뭐, 쿨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가 많든 적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절당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상처 입지 않고, 진짜 바쁜가 봐. 진짜 무슨 일이 있나 봐.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어떡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나를 거절했어. 이런 거 가지고 막 상처 입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처럼 안정형인 분들은 상관없지만 불안정형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분들은 이제 겉으로 표를 안 내지만
내가 불안정형이었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딱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안정형으로 나가야 될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건강하게 거리를 두면서 내가 행복하고 일상적으로 편안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팩트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덜어내는 거죠. 감정은.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나 뭐 어쩌다 친해진 동료나 그리고 이제 친구나 이제 호감 느끼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사소한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을 예민하게 이렇게 딱 곤두세우고 그리고 그런 저 사람 화났나? 저 사람 나 때문에 뭐 삐졌나? 내가 불편하게 했나? 마음이 상했나? 이렇게 막 계속 신경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너무 힘듭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근데 참 많아요. 너무 참 안쓰럽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일은 잘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후배 직원들을 꽤 많이 봤어요. 이제 여자가 보통 비중이 더 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속으로는 그렇게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이제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응이 좀 이렇게 별로야. 나한테 화난 거지. 막 이런 거. 그리고 그거를 집에 와서도 곱씹고 막 누워서 자면서도 곱씹고 넷플릭스로 막 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서도 막 곱씹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계속 벌쓰는 거죠. 그 이유 없이 동료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갑자기 연인이 애정이 식은 것 같아. 이러면 한번 왜 그렇게 내가 느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친한 이제 그래도 친하다고 하는 이제 선배가 막 뭐 과장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팀장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쳐다보시고 뭐야 왜 퉁명스럽게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시작해요. 그러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한테 뭔가 감정이 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팩트예요? 아니죠. 감정이죠. 내가 그냥 느낀 거. 그런데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되게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정말 혼자 상상하고 상처받고 막 추측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눈앞에 정말 딱 있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혼자 추측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어디 뭐 감기 기운 있어요? 불편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러면 내가 아까부터 계속 콧물 나고 열 나는 것 같아. 나 코로나 아닐까? 막 이런 거. 그러면 막 기겁하고 뭐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추측하지 않고 물어본다는 게 이제 팩트,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포인트.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뭐 무슨 특별히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이렇게 안색이 어두우세요? 안 좋으세요? 라고 하면 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든지 너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상해 라고 얘기하면 그게 팩트. 그런데 그거 아니면 그건 내가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확인된 사실만 보고 판단해서 내가 힘들어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나랑 쓸데없이 엮어서 부정적인 추측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거 한마디를 막 복기하면서 왜 그랬을까? 나한테 감정이 상한 게 틀림없어. 나한테 뭔가 실망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단순한 나의 감정이고 추측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휘둘릴 때는 너무 힘들 때는 몸을 많이 쓰세요.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이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렵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너무 갑자기 그런 공포나 불안감에 막 갑자기 압도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거를 이런 이제 손님이 왔구나. 나한테 불안함이라는 그런 손님이 왔거나 왜 그런 거지? 원인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감정이 휘둘릴 때 그냥 그 감정을 계속 그냥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막 내가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불안감이 왔지? 내가 내일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망칠까봐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미 망친 것도 아니고
난 충분히 연습했고, 그리고 준비했으니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마음을 좀 다스려 보자. 그런데도 계속 불안감이 오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불안감이란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보낼 수 있는 차를 한 잔 마시자. 음악을 듣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래도 계속 불안해서 안 될 경우에 잠이 안 올 것 같다. 불면증이라서. 그렇게 되면 격렬하게 몸을 쓰는 게 좋아요.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굉장히 생산적이죠. 아니면 나가서 막 탄천을 막 뛰는 거예요. 뛰거나 걷거나 헬스클럽에 가서 막 땀을 흘리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아파트 단지에 그 농구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농구를 하거나, 이렇게 공을 가지고 이제 막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제가 보기에는 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몸을 써서 굉장히 격렬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아니면 대단히 막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든지, 그렇게 몸을 쓰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왜 불면증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막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잠을 못 잘까봐 걱정하는, 제가 대표적인 불면증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나 하면, 너무나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힘들게 한 다음에, 그리고 밤에도 일부러 잠을 청하지 않아요. 막 힘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책도 보고 뭐도 하고, 한밤중에도 막 뭘 하고, 원고도 쓰고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편집도 하고 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탁 누워서 그대로 떨어져서 자는 거, 이런 거 불면증 있으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고되게 만들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드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억지로 청해서 정해진 시간엔 자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막 누워서 한두 시간 있을 만큼 힘들면 그렇게 몸을 너무 고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떤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나 이런 게 올 때는, 그 불안감을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잘 느껴서 그런 불안감의 원인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몸을 격렬하게 쓰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 타인을 대하듯 나한테도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굉장히 인색한 분들 많죠. 인간관계 힘들어하는 분들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제 좀 원활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대단히 남을 대하듯 나한테도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남한테는 대단히 너그럽고 나한테는 인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추는 이런 생각의 초점을 조금만 틀어서 이제 나한테도 좀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내일 저녁에 우리 저녁 먹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내일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하지? 오늘 만나자고 하면 안 될까? 싫어할까?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일 나는 야근인데 그럼 이번 주 내내 못 보면 이렇게 망설이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한테 초점을 맞추세요. 내일 나 야근하니까 오늘 만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안 된대. 그러면 그래, 무리하지 말자. 시간 안 맞으면 다음에 보면 되지 뭐. 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쿨하게.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선배가 이제 연락해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어딘데 와라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못 간다 그러면, 근데 나는 지금 너무 바쁘고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못 간다 그러면 선배가 예전에 같은 회사에 있다가 이제 아니니까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선배가 그럼 나는 계속 마음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맞추세요. 선배님, 제가 오늘 야근이라서요 못 나가고요. 이번 주에 제가 오늘만 빼놓고 시간이 되는데 선배님 있는 쪽으로 제가 갈게요. 그쪽으로 가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선배님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남한테만 포커스온 돼 있으신 분들은 나의 어떤 사정을 좀 봐주세요. 내가 스스로 나를 좀 봐줘야 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든 상황, 내가 너무 불편한 상황이면 안 되니까 나한테 맞춰서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맞추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쿨하게 생각하는 그런 버릇, 이런 것도 나한테 좀 너그러워지는 거, 나한테 좀 잘해주는 거,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리하는 거는 늘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나 상대한테나. 그러니까 무리한테 남한테 맞추는 거, 그가 원하는 시간, 장소, 음식 막 이러는 거. 회사에서도 저는 점심 먹으러 갑시다 막 이러는데 뭐 먹을까? 근데 저는 아무거나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뭐 먹고 싶으면 우리 오늘 거기 가는 거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막 찍어놨는데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한 번씩 말해버릇하세요. 그게 인간관계를 서투신 분들이 굉장히 나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이제 원활하게 다시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의 훈련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밤 늦게 일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여서 일하는 게 좋은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막 새벽 2시, 3시까지 올빼미들 그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나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자, 내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라서 우리 이제 이거는 시간 정해진 거는 원래 이제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좀 다음 세션에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 버릇하는 거. 타인을 대하듯 나한테도 위해주고 너그러워지는 거.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나의 아주 중요한 마음 습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얘기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렇게 나를 마음 훈련시킬 수 있을까? 3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하셨다가 내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꼭 마음 훈련을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듣고 좋은 얘기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 끝. 이렇게 하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도해 보시고 이거 시도했더니 이거 잘 내가 소통 것 같아.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시는, 날마다 행복해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